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박평 처음 보는 거 아닌가요? 전 어제 봤습니다. 저희 어제 연속해서 이틀. 드디어 그 유명한 JYP 강의를 들었다면서요? 네, 그 듣기 어렵다는. 네. 유명한? 이거 솔직히 좀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JYP가 정말 자기 강연 잘한다. 자기는 방송 천재이기도 하지만 강연 천재이기도 하다.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요? 네. 안 그랬어. 근데 실제로 강연을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아, 근데 전 놀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못해서? 아니 그 막 화려한 강연자가 아니거든요. 말을 되게 차분하게 하시고 책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쑥 지나가. 그게 뭔 소리야? 애매하다잉. 굉장히 차분하게. 좋다는 소리요, 나쁘다는 소리요. 글쎄요. 애매하다잉. 네, 저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강연 굉장히 잘하시는구나. 제가 어제 너무 좋은 강연을 듣고 와가지고. 강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니네들이 감동하지 않아?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니네들이 집중하지 않아? 약간 강요하는 스타일인데 아니에요. 저는 몇 번 들었거든요. 네. 아, 그렇구나. 너무 YG가 좋았어요. 몇 번이나 들었다고요? 저 한 번 듣지 않았나? 아, 저 몇 번 근데 들었죠. 무슨 강의를 들으셨어요? 그 주로 이제 보건의료 쪽 강의를 들었죠, 저는. 그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한국의 헬스케어 체계의 어떤 특징 이런 거를 역사적인 발전 과정과 더불어서 막 구라를 풀고 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소개하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강의를 제일 자주 하고요. 네, 굉장히 유익하고 훌륭한데 막 무슨 강연 천재라고 할 만한 강연인가 하는 생각을 나는 하고는 있었는데 보통 그거는 이제 짧으면 2시간, 어. 길면은 한 7시간 정도 연속해서 떠드는 게 있고요. 저는 그 개념으로 책 나온 다음에 제가 한번 모시고 강연 들었었고 그렇죠. 대학원에서. 네, 그때 한 2시간 했죠. 그리고 우리 가천대 가서도 강연 들었었고 가천대에서 1시간인가 뭐 그렇게 막 한 2-3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놀랐던 게 제가 어제 들었던 강의가 뭐 1-2시간짜리 강의가 아니었어요. 1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거였어요. 4시간이나 네, 제가 시달렸어요. 일단 체력에 너무 1시부터 감탄했고 5시간? 네, 5시간짜리 와. 강의였어요. 근데 3시간은 정말 강의를 했고 2시간은 그 참가자들이 실습을 하면서 같이 발표도 하고 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게 놀라웠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놀라웠어. 그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여행 준비의 기술 관련한 것. 그걸 못 가끔 들었어요. 하고.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제 한 거는 태어나서 딱 한 번밖에 안 해본 슬라이드를 새로 만들어서 우리 사내에서 직원 대상으로 한 번 하고 유료 강의로는 어제 처음 했는데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을 2개 활용해서 한글 원고를 영어로 바꾸는 그런 아주 특이한 주제로. 혁신적이죠. 아니 사실 저는 들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들으려면 회사에 이제 출장 신청을 하고 외부 교육을 받는다라고 신청하고 들어야 되는데 뭐 요즘 뭐 우리 회사 너무 어수선해가지고 그런 한가한 거 듣는다고 밖에 나간다고 하기가 좀 민망해서. 그런 얘기하면 네가 미쳤구나 이런 반응을 듣겠군요. 저는 네. 근데 그러고 나갔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겠죠? 한가하구나. 네. 너무 유익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박평 이틀 연속 봐서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책은 민음사 책이군요. 네, 기가 막힌 책이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왜 기가 막혔는지는 이제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 댓글 먼저 좀 읽어볼까요? 나랭이님, 당연히 될 거라 생각했기에 축하 인사를 뭐 굳이 해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펀딩 성공 축하합니다. 수학자 재밌어요. 다음 펀딩 때는 굿즈로 책걸상 지갑 만들어 주세요. 지갑? 지갑은 뭐 이렇게 헝겊조가리로 대충 만든 동전 지갑 같은 게 아니면 제작비가 꽤 나올 것 같은데. 지갑. 그 요런 거 한번 해볼까요?
루이비통하고 콜라보 해가지고 스페셜. 스페셜 에디션으로 책걸상 음. 독서가들을 위한 루이비통 지갑 같은 거 특별 제작해가지고 오. 그거 이제 그거 약간 컨셉은 괜찮다. 그러게요. 책 좀 읽는 사람들을 위한 지갑. 그거 이제 그 상품이 포함된 펀딩 상품 가격은 뭐 한 400만 원? 아니 뭐 꼭 루이비통 아니더라도 뭐 맞아. 몽블랑이나 이런 그 몽블랑은 만년필로도 유명하고 지갑으로도 유명하니까 약간 컨셉이 좀 더 루이비통보다는 겹치잖아요. 몽블랑으로 하면은 한 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네, 딥그린님 댓글 다셨는데요. 딥그린님, 네, 초창기부터 따라오신 독자님이시죠. 700회 방송까지 모두 따라오며 독서해온 애청자로서 오늘 700회 방송은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책을 매개로 펼쳐지는 수다의 향연, YG가 나 모르는 것 없어요 라는 플렉스도 고맙기까지 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쉽고 빠르게 많은 정보를 얻어들을 수 있으니까요. 방송 말미에 JYP의 독서 취향이 바뀐 것 같다는 YG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폴 오스터 하시던 분이 신작 나오자마자 읽고 방송에서 극찬하며 저희에게 추천을 하실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직껏 안 읽고 계시다니 실망스러운 한편에는 이분도 다른 더 재밌고 끌리는 책들이 생기셨다는 거 아닐까?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걸상은 제 독서의 나침판이자 등대이자 멘토이자 친구이자 활력소입니다. 9월 7일 달력에 체크해놨습니다. 크루분 모두 건강하고 알찬 2024년 되시길. 네, 감사합니다. 폴 오스터의 신작 4321 다 읽었습니다. 오. 다 읽었습니다. 새해 들어서 읽은 네, 거죠? 연초에 다 읽었고요. 1600쪽 뭐 그 정도 대략 되는데 아주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방송을 할 겁니다. 오. YG가 읽어야 됩니다. 1600쪽짜리 읽어야 된다고요? 수학자 시리즈 3권이나 뭐 폴 오스터 4321 한 세트나 비슷하잖아요, 분량이. 월말에 당황하네요. 월말에 가족 여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네. 여행 때 들고 갈 책을 지금 이 책 저 책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4321 좋습니다. 네, 사주면 제가 굿즈 포함 4321 사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헐, 저렇게 나온단 말입니까? 거래를 하시네요. 그 YG를 압박하기 위해서 제가 김원비에게 4321을 읽어보라고 꼬셔가지고 그분도 다 읽었습니다. 아 정말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재밌다고 해요. 좋다고 했습니다. 박평한테는 안 먹힐 것 같았나 보죠? 박평은 안 볼 것 같더라고. 사실 이게 살짝 그 혼비님을 좀 만만하게 생각하고 박평 좀 무서워한다. 구분을 하시네요. 박평은 안 읽는다고 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홍비 사실은 작가님, 폴 오스터의 이제 광팬 중에 문지혁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문 작가는 아마 이미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튼 문지혁 작가한테 또 본인 책 아닌데 이거 하자고 또 청하기도 좀 그러니까 민폐죠. 거시기 하고 민폐잖아요. 네. 네, 그래서 김원비에게 좀 읽어보라고 쿡쿡 찔렀는데 문 작가가 1순위였으나 넘어가서 다 읽었어요 이미. 이제 YG만 읽으면 방송할 수 있어요. 저는 조건 걸었습니다. 굿즈 포함 4321을 근데 다음 주 중에 주면 내가 휴가 가서 읽을 의향이 있다. 그 굿즈 지금도 구매할 수 있는 지금 안 거예요? 되죠. 끝났죠. 네, 안 하겠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내 책 빌려주면 안 될까 그냥? 벽돌책? 네, 생각해 그리고 되게 항상 도서관에서 엄청 잘 읽어보셨는데 고양시 새삼스럽게 도서관 있잖아. 왜 근데 새삼스럽게? 4321은 도서관에서 못 빌려 있습니다. 왜? 없어서 왜냐하면 제가 사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신간은 정말 구할 수가 없어요. 살 수밖에 없어요. 딴 신간도 다른 신간도 고향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어요.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고향의 도서관이 부족한 건 아닐까? 아니요, 고향이 도서가 많은 도시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향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그 분풀이를 약간 책에다 가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신간은 빌릴 수가 없어요. 책에다가 분필을 한다는 뜻은 책을 산다는 뜻이잖아요. 책을 열심히 빌리죠. 읽으신다는 거죠. 네.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시는 거지. 혹시 저 전국의 인구 대비 음. 도서관 숫자 같은 통계 가지신 분 계시면 한번 아니, 알려주시면 있을걸요? 고맙겠습니다. 네. 금방 찾아보면 될 텐데. 네. 하여튼 뭐 지금 찾아보긴 싫어요. 아무튼 사주면 읽겠다. 포로스터 네, 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디 95님 만 25년 차 직장인이 되는 주부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저는 새해로 넘어가는 게 특별할 게 없다 여기고 그랬는데 저에게도 유독 올해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1월 2일 아들이 군 입대를 앞두고 있고 이런 긴 이별은 처음이라 그 공허함이 어찌 다가올지 감히 상상도 안 되네요. 전 역시나 바쁜 회사 생활에 허덕이며 크게 변함없는 세월을 보내겠지만 나라를 지키는 대의를 몸소 실천하며 훈련과 낯선 일상을 보낼 아들을 생각할 때 그 기간만큼은 저도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월을 보내겠노라 다짐해봅니다. 그래서 이 1년 반의 시간 동안 20대 대한민국 청년 중 하나인 아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 아들과 엄마와의 관계를 다룬 책, 부모로서 성장할 수 있는 지혜를 담은 책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책걸상의 책 처방을 받고 싶습니다. 23년도에 우연히 책걸상을 알게 되어 홀리듯이 여러 책을 구입하고 도서관에서 빌려서도 읽었습니다. 이 사진에 읽는 책 말고도 몇 권 더 있는데 주변에 대출 나갔네요. 저로서는 정말 많은 책을 읽었답니다. 제가 참 우리나라 소설을 좋아하는구나 하는 새 취향도 발견했네요. 모두 책걸상 덕분입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제가 95년도 생일 거다 추측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왠지 95학번임을 밝히면 실망하실 듯하여 침묵했더랬죠. 그런데 아들 군대 보내는 얘기를 하려니까 95학번 76년생임을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 저는 딱 그 구디 구호님 이 책 처방 이야기 듣자마자 딱 두 권 생각났어요. 뭡니까? 하나는 그 우리 임명목 작가님 K를 생각한다. 네. 왜냐하면 그 K를 생각한다의 컨셉 자체가 1990년대생은 지금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러니까 20대는 지금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컨셉으로 임명목 작가가 뭐 본인의 생각 그리고 본인 주변 사람들의 생각 뭐 취재한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임명목 작가가 그 책을 쓸 때보다는 아드님 나이가 조금 더 어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을 것 같아서 K를 생각한다 일단 하나 추천했고요. 오늘 저 책 처방으로 그냥 돌리는 겁니까? 아니요, 갑자기? 하나만 더 하자면 이거 초창기 그 책걸상에서 방송했었던 이제 걸작 중에 하나인데 그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러니까 엄마와 아들,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책을 또 원하셨잖아요.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책은 좀 무거운 책이긴 하고 무겁고 두껍죠. 그렇게 많이 두껍지는 않습니다. YG가 많이 두껍진 않다라는 건 두껍다는 두껍죠. 얘기죠. 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책은 그 미국의 총기 그 난사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 가해자 2인 중에 한 명의 엄마가 시간이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당시 아들과 가족 그리고 아들과 자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들이 그렇게 끔찍한 가해자가 되었는지를 그러니까 회고하고 복귀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는 굉장히 그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걸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책이었는데 한번 구디구호님 읽어보시면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댓글을 모아서 골라서 가지고 오는 건 YG가 하는 일이거든요. 박평이나 JYP는 지금 이 댓글 모음을 지금 막 받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라는 게 전혀 없죠. YG는 어쨌든 책 처방 의뢰를 받고 좀 두 권을 좀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해온 거 아닙니까? 저는 생각을 해온 거죠. 네. 박평은 그냥 즉흥적으로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저 앤드루 솔로몬의 부모와 다른 아이들 그 책 생각나는데 저는 앤드루 솔로몬 책은 다 너무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책이 좋은 것 같고 한 파트의 제목이 그 파트별로 제목들이 다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자폐아를 둔 부모들이 읽으면 좋을 법한 뭐 여러 관계들에 대한 게 있는데 한 파트의 제목이 그냥 아들이에요. 네. 그냥 그만큼 이해하기가 힘들다. 아들이라는 존재는 하나의 파트의 제목이 될 정도로 다른 그래서- 파트 중에는 남편 이런 것도 그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책을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실제로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의 저자가 앤드루 솔로몬에게 격려를 많이 받았어요. 앤드루 솔로몬이 인터뷰했던 부모 중에 한 명이 그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의 저자거든요. 이제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네. 오, 정말 YG는 모르는 게 없네. 그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억하는 그러니까. 게 그때 같이 죄송하네요. 읽었었잖아요. 아, 저 박평한테 즉흥적으로 뭐 말하라 그러면 말 못할 줄 알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럴 줄 알. 너무 지금 자연스럽게 적절한 책을 골라와서 굉장히 아니, 부담스럽네요. JYP도 하나 투척하시죠. JYP는 그냥 지금 떠오르는 책은 소설입니다. 우리가 소개했던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 그 책이야말로 부모와 맞아요. 아이들 사이에 어떤 다이내믹이 존재하고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얼마나 잘 모르는가 뭐 네. 이런 게 테마였던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물론 다 까먹었지만 그리고 그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를 쓴 실레스틴의 전작은 또 정말 직접적으로 그 주제를 다루잖아요. 제목이 뭐였죠? 내가 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는 것. 맞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두 권 다 좋았잖아요. 소개 둘 다 두 개, 맞아요. 두 권 했나요? 다 소개했죠. 왜냐하면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가 너무 좋아서 우리 전작도 같이 읽어보고 소개하자. 그 셀레스트 잉은 그 이후에는 뭐 번역된 거 없나요? 뭐 뭔가 책이 나왔을 것 같은데 원서는. 제가 가끔 찾아봤는데 있었나? 그거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네, 다시 일단 한번 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 나온 거는 최근에는 없는 없어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할 책은 한마디로 JYP가 세 글자로 표현하자면 문제작. 저도 세 글자로 표현하겠습니다. 뭘로? 미쳤다. 미쳤다. 네. 아까 이제 양가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미쳤다.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박병도 세 글자로.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가 책에 대한 소감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대한 소감이기도 아니 책에 대한 소감이기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책도 약간 왜 이래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책이 나오고 나서 반응을 놓고서 계속해서 박평이 단톡방에다가 왜 이래 이러면서 그 얘기까지 다 하는 겁니까 오늘? 왜 이래 좀 의외의 반응들이 좀 있었어요. 네. 진짜. 오늘의 도서는 이혁진 작가의 신작 광인입니다. 네, 광인. 광인이라는 제목이 이제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네. 미쳤다라는 말로 지금 YG는 중의적인 뜻을 담아서 표현을 근데 했는데 저는 소설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하여튼 미쳤다가 두 가지잖아요. 진짜 그냥 미쳤다라고 하는 단어 그대로의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그 MZ들 같은 경우는 뭔가 되게 놀랍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냥 미쳤다 뭐 이런 폼 미쳤다 하잖아요. 뭐 이런 네. 얘기 하니까 박평이 직접 편집한 책이죠? 맞아요. 오랜만입니다. 직접 편집한 책으로 방송하는 건. 꽤 오랜만인 것 같아요. 무려 675쪽입니다. 요 두께를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싫다 그랬을 텐데. 방송 안 모르셨어요? 하겠다고. 네. 아니 그냥 읽기로 한 다음에 보니까 675쪽. 아니 너무 두껍다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상상을 못 하셨겠지. 이렇게 이렇게 두꺼울 두꺼운 줄은. 줄은 몰랐지. 두껍다고 하니까 뭐 한 500쪽 되는 줄 알았고 전작이 이제 사랑의 이해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보다 뭐 좀 두꺼우면 한 400 몇십 쪽이나 뭐 많이 두꺼우면 500이겠지는데 675. 그 이혁진 작가는 이제 우리 책걸상에서 좋아하는 소설이었던 그리고 여러 번 추천해드렸던 사랑의 이해 그 드라마도 너무 좋았잖아요. 드라마 사랑의 이해의 원작인 사랑의 이해의
작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누운배라는 작품으로 한겨레 문학상 받으시면서 데뷔를 했고 그 누운배도 문제작이고 어쨌든 책걸상이 계속해서 좀 응원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좀 알리려고 작품을 알리려고 했던 그런 작가님이신데 이 작가님이 신작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심지어는 또 책걸상의 크루이자 또 책걸상의 고상함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박평이 직접 편집한 책이란 말이죠. 근데 박평이 이 책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일하는 동안 일하는 동안. 아니 뭐 이해 충돌? 막 그래서 아니 왜 박평은 이 책 이야기를 잘 안 할까?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대와 궁금증 같은 것들을 안으면서 저는 이제 연말에 제가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에요. 야, 저는 연초에 폴 오스터 읽기 직전에 네. 읽은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읽었는데 그럼 읽으면서 저는 이제 우리 셋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첫인상 좋다. 좋지만 좀 불만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 600쪽이 넘는 책을 읽는 동안 계속해서 제가 단톡방에다가 미친 사람처럼 뭔가 계속 흔적들을 남기고 있더라고요. 이랬다 저랬다 이건 뭐냐 헉 뭐 이러면서 막 그때 JYP가 이렇게 생각했죠. 왜 이래? 아니 그리고 그 당연히 박평은 직접 만든 책이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뭐 때로는 긍정, 때로는 부정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주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JYP가 둘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서 이제 JYP도 낚여가지고 600쪽이 넘는 이 광인이라는 소설을 거의 읽게 700쪽이고요. 여기 이제 편집할 때 종이 이 뭐라 그러죠? 판형 정할 때 페이지 숫자를 어떻게든 좀 줄여보려고 맞아요. 여백도 줄였어. 맞아요. 그래서 다른 책들로 갔으면 700 넘었을 이거 거예요. 700 넘는 책이에요, 사실은. 700 넘는 책 됐을 테고 그리고 그 제가 그냥 독자로서 봐도 그냥 독자로서 그냥 그 얕은 생각으로 그냥 봐도 뒷부분을 많이 쳐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혁진 작가가 출판사에 줬던 원고대로 책을 냈으면 거의 1000쪽 가까운 대작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워낙 많이 고치셨는데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좀 이렇게 좀 줄었어요? 네. 줄어든 게 이만큼이에요? 네. 줄었던 걸로 알아요. 네, 그렇게 기억해요. 네, 그래서 참. 근데 진짜 그래서 문제작인 것 같아요. 그 이혁진 작가를 이제 실제로도 본 적이 있죠. 심지어는 그럼요. 어제도 봤대요. 어제도 봤고 어제 그 어제 독자와의 북토크가 만남이 있었어요. 이거였어요. 네. 그래서 어제 저희 강연 끝나고 저녁 식사도 같이 할 수 있었는데 급하게 가더라고요. 네. 뭐 어디 북토크인지 간다고. 이 자리였어요. 그 실제로 이혁진 작가는 캐릭터는 어때요? 캐릭터라 그 소설의 목소리랑 좀 비슷한 면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많이 안 만나봐가지고. 네. 근데 좀 뜻밖의 반전은 있대요. 왜냐하면 저는 박평한테 당연히 굉장히 샤이하신 분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혁진 작가님 실제로는 굉장히 샤이하시죠. 되게 과묵하시죠. 뭐 이게 이렇게 그냥 툭 하고 물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의 샤이하지는 않으시다. 자세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자세하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사람이 자세하다는 무슨 뜻입니까? 어떤 그 간단한 질문에 대한 대답도 굉장히 자세히 하는. 그러니까 묘사라든지 생각을 표현한다든지 뭐가 좋다든지 싫다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소설을 쓸 수밖에 없겠구나.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만큼이나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런 소설이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누군배나 사랑은 이해 때는 어떻게 참으셨대요? 그 점점 진화해 가는 걸 수도 있고. 네. 이제 점점 이제 그걸 못 감추시는구나. 진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우리는 소설을 다 읽었으니까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소설을 읽으실 테니까 주년이네 주년. 소설 속 주년이랑 느낌이 주년에 좀 가깝지 비슷하네. 않을까요? 네.
소설 속에 세 중요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 중에 준현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 준현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의 말이 이 소설 전체 분량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이혁진 작가 실제로 캐릭터가 어떻냐고 질문했던 거의 이유는 약간 좀 어둡다 그럴까요? 좀 약간 좀 어두침침한 인생관을 가지신 세계관이나 이런 게 아닐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사랑의 이해 때는 그렇게까지 못 느꼈는데 이번 책을 보면서는 뭔가 이렇게 좀 참 표현하기 거시기 합니다만 그 왜 저 요즘 잘 나가는 그 권여선 작가 네. 소설집도 최근에 봤는데 그분도 참 어두침침한 세계관을 갖고 계시구나 이런 아니, 느낌 근데 받았는데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않은 작가를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아니 그 특히 깜깜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친화적이고 좀 그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데 외부 이런 활동이나 뭐 인터뷰라든지 나이는 어느 정도 80년생이시잖아요. 아 그래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네, 네,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네. 하시고 그리고 그 이혁진 작가님이 그 누운배라고 하는 소설로 데뷔를 했는데 그게 이제 본인의 경험, 자전적 경험이 많이 들어간 소설로 알고 있고 그 실제로 그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의미의 무슨 뭐죠 그냥 골방의 문청 이런 거랑은 좀 약간 거리가 있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80년생인데 2016년에 데뷔를 하셨으니까 빠른 편은 아니네요. 네. 맞죠? 80년생 그 정도 맞죠? 맞아요. 네네. 네. 이 소설은 일단 위스키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취재를 이 책을 위해서 하신 거래요? 아니면 원래부터 위스키의 어떤 상당한 애정, 지식, 조예 뭐 이런 게 있으신 분인가요? 그 위스키, 뭐 음악, 드라마 이런 분야에 대한 그 정보, 취향 이런 게 굉장히 높아요. 원래? 뭐 클래식이라든지 술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떤 취미를 갖게 되면 그 취미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전에 소설가들 중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소설을 또 쓰기도 하고 또 그런 전형을 좀 갖고 계신 분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 작가의 캐릭터를 이야기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그 오해하실까 봐서 제가 여기서 첨언 드리자면은 그 위스키가 소품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소설에서는 보통 많은 소설에서 뭐 위스키라든가 와인이라든가 이런 게 그냥 그 작가 그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좀 이렇게 보여주는 소품 뭐 이런 걸로 막 등장을 하잖아요. 혹은 맥락 없이 등장하기도 하고. 근데 이건 위스키 만드는 여자가 그 세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세 사람의 그 주인공들하고 위스키하고 넷이 주인공이죠. 거의 이 그리고 책은. 아니 음악도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야죠. 음악은 위스키만큼 깊이 나오지 근데 이제 위스키의 않는데. 비중이 큰 게 이제 위스키 만드는 여자가 주인공이기 때문이고 여기서 위스키 만드는 여자라고 했을 때 무슨 바텐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양조장에서 진짜 캐스크에다가 이렇게 중류한 술 담아가지고 중류시키고 몇 년 산 뭐 라벨 붙이고 이런 일을 하는 여성이 이제 그 세 명의 중요한 등장인물 중에서 한 명입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은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라는 마스이의 마사시의 책을 우리가 소개했잖아요. 네. 이 책에서 건축이 차지하는 비중 정도를 광인에서는 위스키가 차지한다. 정확하게 말하면 위스키 만드는 과정. 위스키 만드는 과정. 네. 집 짓는 거가 이게 지금 마스이의 마사시는 어마어마하게 취재를 많이 해서 집 얘기를 하는데 광인에서는 그만큼의 비중으로 위스키 만드는 과정 또 온갖 위스키 브랜드 위스키의 맛 요런 묘사가 진짜 징하게 길게 나옵니다. 근데 그 브랜드랑 맛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으면은 그냥 위스키에 식견이 깊으신
작가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위스키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묘사나 그 노동의 실제 과정 같은 것도 생생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본인이 좀 취재도 취재를 하셨겠죠. 많이 했을 것 네. 같아요. 그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초적 감각만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것도 있죠. 거의 신의 물방 신의 물방울 신의 나왔 수준으로 아, 수준으로 거기 위스키를 이렇게 음미했을 때의 감각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좋았고 요즘 소설들을 읽을 때 많이 못 보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뿐만 아니라 위스키 관련된 내용은 이제 전문 바텐더라고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정말 위스키를 다루시는 분의 감수도 한번 받으셨대요. 네, 그걸 받았다고 하고 그 와인 전문가는 소믈리에라고 하는데 음. 위스키 전문가는 뭐라 그래? 그 진짜? 디스틸러? 디스틸러는 그냥 양조 제조 자라는 그렇죠. 여기서 하진을 표현할 때 디스틸러 막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었던 그렇죠. 것 예. 같고. 위스키를 진짜 만드는 사람. 그런 분들을 만났나 보다 그러면. 네. 예, 예. 그러니까 그 이 책이 그 소전서림에서 운영을 하는 그 후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작가를 후원하는, 특히 작가의 장편 소설을 후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대상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전서림이라는 도서관에서 상주 작가로 있고 이 프로그램도 지원을 받고 하면서 이제 그 작품을 쓰셨는데 그 도서관에 이런 위스키를 비롯해서 또 그 술을 판매를 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일하시는 네, 전문가에게 많이 검수를 받고 했던 과정을 들었어요. 좀 검색을 해보니까 그냥 위스키 소믈리에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말초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약간 위스키를 만들고 이게 유통이 되고 뭐 이런 과정들에 대한 얘기도 좀 볼 수 있다는 거는 좀 다른 소설들에서 못 봤던 부분이었어요. 저희가 그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 같은 소설들을 소개할 때 흔히 그런 얘기했어요. 일본 소설이나 뭐 영미 소설에는 정말 특정 분야를 작가가 깊이 취재해서 막 그런 정보들도 많이 담겨 있고 막 생생한 이런 작품들이 많은데 한국 소설은 좀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다, 아쉽다 했는데 광희는 뭐 그런 면에서는 정말 한국 소설로는 보기 드물 정도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취재 그리고 뭐 작가가 원래 알고 있던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읽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위스키 마시면서 읽어야 되는 소설이던데. 위스키 마시고 싶어진다고들 하시던데. 맞아요. 이제 등장인물 중에서 이제 위스키 만드는 여자 하진이 이제 등장하고요. 위스키 만드는 여자 하진. 그리고 아까 어쩌면 그 작가님의 한 페르소나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름을 살짝 언급했던 준현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준현은 음악하는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도 하는 약간 좀 천재과에 가까운 그런 근데 잘 안 풀리는 음악가. 네. 그래서 뭐 교습 같은 것으로 이제 겨우 먹고 사는 이제 그런 준현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나오고 준현과 하진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능력이 있는 이제 여성 등장인물로 나오는데 이제 위스키 만드는 일을 지금 직업으로 삼고 있지만 한때는 음악도였던 거죠. 그래서 음악을 하면서 이제 준현이랑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가 된 사이이고 거기에 이제 작중 화자인 혜원이라고 하는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 혜원은 그냥 교양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위스키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음악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책도 조금 읽고 하지만 돈을 제일 잘하는 그리고 돈 버는 일을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약간 지상 목표로 계속해서 뭐 주식 투자해서 돈 벌고 뭐 망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도 상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죠? 스톡 옵션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받아서 이 회사가 상장이 되면 나도 돈을 벌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만 계속 이제 해왔던 그 혜원이라고 하는 그 작중 화자가 준현이라고 하는 음악하는 친구와 이 하진이라고 하는 이제 술 만드는 친구를 만나면서 이 셋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이 광인의 중요한 스토리죠. 그 혜원이 준현을 처음 만나게 되는 거는
플룻을 한번 배워봐야겠다.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새로운 뭔가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냥 우연히 찾아가지고 만난 플룻 선생님이 준현이었던 거죠. 근데 막 처음에는 막 무슨 좀 재개발을 앞둔 허름한 지역에 냄새나는 건물에 한쪽 구석에 허름한 교습소 그리고 딱 또 들어가 봤더니 또 되게 어두침침하고 허름한 자기 또래 이제 남성이 선생님으로 딱 있으니까 내가 잘 찾아온 게 맞아? 그 세 남녀 주인공은 모두 40대 초반으로 네. 설정되어 마흔 있습니다. 하나. 네. 40살, 41살. 그거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지금 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이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연령대가 30대였을 거예요. 그리고 더 옛날은 더 어렸겠지. 근데 이게 지금 40대거든요. 저는 또 놀라운 걸 저는 발견했잖아요. 같이 올라간다. 그렇죠. 이혁진 작가님이 본인 나이 때 그냥 이야기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이해 때는 뭐 한 30대 한 초중반 정도였었잖아요.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고 조금 일을 자리 하고 잡으려고 하는 그럴 때 결혼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나이 때를 생각을 한 거고 이제 이혁진 작가님 개인 정보를 좀 알고 있으니까 40대가 되셨잖아요. 그럴 때 이제 40대 초반의 이제 남성 여성들의 이야기.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작가들이, 사례는 사실 많은데 이게 개인적 경험이 반영이 됐는데 그게 사회적 경험이랑도 딱 일치가 되는 게 저는 중요한데 이 소설은 그게 좀 되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이해 같은 경우에 30대들이 주로 많이 할 법한 고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면 30대적인 어떤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계속 만나지 말지, 결혼을 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할 때 직장에서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이라든지 집은 있고 뭐 차는 뭐 이런 것들 막 고민하잖아요. 학벌은 어떻고. 근데 40으로 넘어오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일단 그건 지금 다 중요하지가 않아. 그건 해결이 좀 됐거나 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미 그건 나한테 별로 안 중요하거나 포기했거나 포기했거나 근데 다 자기 확신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의 확신들. 근데 그 확신을 포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이제 비극들이니까. 그 광희는 한 40살 무렵에 미혼 남녀가 읽으면 특히 더 공감이 많이 될 것 그런 같아요. 부분이 있죠. 네, 좀. 네.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랑의 이해랑 이 광희는 질문도 다르고 답도 달라요. 근데 약간 저는 약간 이보다는 좀 더 나이가 좀 있고 뭐 이미 결혼도 했고 가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그런 부분들은 좀 작가님들은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은 좀 유치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랑에 대한 얘기는 그거 지금 그게 되게 화두가 아니셔서 그렇죠. 그런가요? 지금 이게 얼마나 화두인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랑이 유치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원래 유치하죠. 네, 네, 사랑은 그렇죠. 원래 유치하죠. 네. 근데 그걸 유치한 거를 어느 지점에서는 다 이게 봉합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유치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소설에서는 그 유치한 사랑을 계속 끌고 나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지. 그러니까 사실 광희는 그래서 좀, 미쳐요.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죠. 사랑 이야기고 그 우리가 또 그 중년의 사랑 이야기 또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뭐 했는데요? 일본 작가 마티네이 끝에서 마티네이 끝에서 마티네이 끝에서를 연상시키는 부분도 있네요. 있죠. 근데 네. 마티네이 끝에서랑은 이제 전혀 다른 방식의 전혀 다른 전개라서 자 이게 그 연간 소설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랑의 이해의 40대 버전 그리고 마티네이 끝에서의 좀 매운맛 좀 더 드라마 드라마가 훨씬 더 막장 강한, 드라마에 가까운 좀 매운맛 그리고 그리고 또 아까 JYP가 이야기를 했던 어떤 대목들은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를 연상시키는 대목도 있어요. 궁금하시죠? 네, 이게 이제 1분이면은 완전 다 스포일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 얘기는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혁진 작가의 신작 광인 700쪽에 육박하는 이 두꺼운 소설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세요 차라리. 그리고 수요일 날 지금 같이 읽기 시작해도 수요일까지 다 못 읽어 아니요 다 두꺼워서. 읽을 수 있어요. 있어요. 빨리 왜냐하면 읽을 수 빨리 넘어가요. 아이 출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그러니까 되고 잠도 자야 빨리 되니까. 넘어가니까 그냥 지금부터 읽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빨리 안 넘어가. 이걸 이틀 만에 어떻게 다 읽어? 아니 이거를. 수요일에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보통 수요일날 방송 업데이트 되면은 아 수요일 방송은 스포일러 포함됩니까? 포함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좀 더 구체적인 설정들이라던가 스포일 방송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네. 얘기를 미디어사에서 못하니까 싫어합니다. 지금. 네. 음. 초반의 사건들 같은 경우는 좀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읽으세요. 음. 아무튼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날 뵙겠습니다.